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했던 시간이었다. 2023년 마지막 국가대표 선발전. 총 22.4km 도로 독주 경기가 끝났다. 불과 1년 만에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래도 실패는 뼈아팠다.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처음 섰던 익산에서 박찬종 선수가 다시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그의 목표는 2026 아시안 패러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것.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바람이 불어온다. 한 방송사에서 라디오 출연 요청이 온 건 지난 3월. 대구는 12도까지. 그에게 제법 익숙한 일이다. 라디오는 한 번 해봤네요. 긴장되거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네, 인터뷰가 많이 한 내용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선 합계 4승 3패를 거둔 한국은 끝나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야 담담하게 꺼낼 수 있는 지난 이야기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사이클 선수 국가대표 한 분을 모셨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다리는 하나 잃었지만 인생의 한계는 없다는 의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입니다. 사고 이후에 의족보다 새 자전거를 먼저 주문하고요.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가 되어서 기적의 페달링으로 희망을 싣고 달리는 박찬종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는 한계 없지만 한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으셨고 사실은 지금 의족을 이제 차고 계신 건데요. 좀 사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돼요? 언제였습니까? 네. 사고는 2022년 9월 23일이었는데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퇴근길에 5톤 트럭이 차선 위반을 하고 인도로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저를 충격을 했고 또 제가 저를 충격을 한 거를 모르고 그대로 역과를 해버려가지고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쳤는데 다리를 제일 많이 다쳐서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가 자전거를 즐겨 타셨네요. 네, 그렇죠. 제가 사고 전에는 회사원이면서 취미로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자전거를 굉장히 즐겨 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잃게 되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지가. 이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되고 눈앞이 깜깜했는데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재활을 가장 잘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게 어딜까? 그러니까 패럴림픽이더라고요. 그래서 패럴림픽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다리 하나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꿈을 갖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거를 감수하고 노력해서 그 과정을 이겨내신 건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아내의 헌신이 제일 크지 않았나. 댁에 계신 아내분께 영상 편지 짧게 한 말씀. 은지야, 따치야 사랑해. 국가대표신데요. 다시 자전거에 올랐을 때부터 국가대표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2년 정도. 또 국가대표가 될 때 원래 제 자리, 지금 제 자리에 계시던 분이 또 되게 성공적인 국가대표 생활을 하셨던 분이셔서 저도 정말 열심히 그분만 보면서 노력을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릴 장애인 사이클 로드 월드컵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합숙 훈련이 시작됐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장애인 사이클 로드 월드컵. 박찬종 선수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사람 뺐어?
카운트해 카운트. 풀차야지 2번이야. 네. 두 번째밖에 교대해야 되는 거 알지? 네. 자, 5, 4, 3, 2, 1. 국제 공인 규격인 250m 트랙을 갖춘 경북 영주 경륜훈련원. 단 1초라도 기록을 줄이기 위해 스타트와 고속주행 적응 훈련이 이어졌다. (2028년) LA 패럴림픽 출전 포인트가 걸린 이번 월드컵. 그래도 유럽에서 열리는 월드컵보다는 출전하는 선수들이 인원수가 조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파악했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좀 탑10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5위 안에라도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좀 본인의 랭킹도 올리고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좀 점수 보탬도 되고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트랙에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박찬종 선수.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태국 치앙마이. 지난 3월 19일 이곳에서 아시아 최초로 장애인 사이클 로드 월드컵이 열렸다. 대회 전 열린 개막 축하 행사. 37개국 약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장애인 사이클 로드 월드컵. 박찬종 선수가 누군가를 발견했다. Are you Dr. Javier? Oh, it's good to see you. It's a great honor. My name is CJ. 세계적인 자전거 부품 회사의 대표이자 장애인 사이클 선수인 자비에 디슬리. Yeah. Oh, you're C5? I'm C5. Oh. Yeah. Thank you.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찬종에겐 더없이 값진 시간이다. 전 세계 장애인 사이클 선수들의 축제인 로드 월드컵. 이곳에서는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날 저녁 본격적인 개막 축하 공연이 시작됐다.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닌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교류회장, 장애인 사이클 로드 월드컵. 아시아 최초 개최로 성대하게 마련한 개막 축하 행사가 끝나고 그날 밤 숙소에서 일본 장애인 국가대표 카와모토 쇼타 선수를 만났다. 아니야, 니혼고. 오른발 하나로 달리며 일본 장애인 사이클계를 견인하는 카와모토 선수. 주야쿠 히노. 쉽지 않은 만남에 찬종은 궁금한 게 많다. 그런다면 당신이 왜 다리를 절단? 카와모토 선수는 생후 2개월의 악성 종양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절단 선수들은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우수한 고교 야구 선수로 활동했고 지금은 한 식품 유통회사에서 일하며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선진적인 사이클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운동, 장애인의 생활이나 삶에 대해서도 더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외국 선수들한테 한 번씩 이거 인터뷰하기 전에도 어떻게 자전거를 시작하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비장애인한테 물어봤을 때랑 비슷한 대답이 돌아와요. 그냥 어릴 때부터 타다가 잘 타가지고 선수했다, 이런 대답이 나오거든요. 나 그냥 10몇 살 때 자전거 타다가 대회 나갔는데 잘 타가지고,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니까 저희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 그렇게 대회 전날 밤도 깊어간다.
나흘간의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는 날. 몸을 푸는 마음가짐부터 남다르다. 낮 최고 기온 35도를 오가는 무더위 속에서 2026 UCI 장애인 사이클 로드 월드컵이 열렸다. 엄격한 규정에 따라 자전거 검차가 이루어지고 새롭게 지원받은 자전거용 의족을 착용하는 박찬종 선수. 무게를 크게 줄인 첨단 탄소 소재 의족이다. 박찬종 선수의 로드 월드컵 첫 번째 경기는 총 16.7km를 달리는 도로 독주 경기. 주종목이지만 늘 긴장되는 순간이다. 선수 한 명씩 1분 간격을 두고 출발해 총 16.7km를 달리는 기록 경기. 특히 이번 월드컵 코스는 코스가 복잡한 데다 경사도도 급해 꽤 난이도가 높다. 목표는 5위 안에 드는 것. 물 마실 시간도 아껴가며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는 박찬종 선수. 드디어 마지막 한 바퀴. 이제 속도를 올려 기록을 줄여야만 한다. (28분 28초의) 기록으로 박찬종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쉽지 않았던 월드컵 첫 경기. 경기장 한쪽에 마련된 얼음물에서 땀을 식혀본다. 실력파 유럽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대회. 박찬종 선수가 3등에 이름을 올렸다. Great. Thank you. 생각지도 못한 동메달. Ladies and gentlemen, and that concludes all activities for the third day of 이번 our 월드컵에서 그는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다. Back again tomorrow. 제가 지금까지 2번 월드컵 참가해봤지만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 타기 때문에 메달은 아마 제가 자전거 선수가 끝날 때까지 메달은 못 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너무 감개무량한 일이고 이 메달은 액자에 넣어서 거실 한가운데 걸어둘 생각입니다. 가보로 대대손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딸이 태어났다는 것. 뽀뽀.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육아.
익숙하게 분유를 탄다. 딸 민영이 앞에서만 나오는 아빠 미소. 그 연애할 때 어떤 아기가 지나가면서 나무한테 막 말을 걸면서 왜 나무야 왜 말을 대답을 안 해? 이랬는데 옆에서 오빠가 나무는 입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 사람이랑 아기를 같이 낳아서 키워도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서도 차갑고 로봇 같다는 평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한테 막 이렇게 다정하게 살갑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고 아이한테 되게 좋은 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별로 자신이 없었거든요. 딸이 태어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분들.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이라 더 소중하다. 이제 그에게 딸 민영이는 삶의 목표이자 꿈이 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목표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딸아이의 인생에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어릴 때 아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이런 것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육아 중인 박찬종 선수와 아내 윤영지 씨. 딸 민영이를 키우는데 그의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엄마한테 갈 거야? 근처에 사시는 부모님이 찾아왔다.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부모님. 여보세요? 손주를 보면 부쩍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우리 찬조이가 한 3살 무렵부터 저희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애가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이게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저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3살 때 그때 장사 안 한다. 근데 장사하다 보면은 10시 뭐 12시 막 넘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애기 자는 얼굴만 보고 그래서 걔를 이제 혼자 둔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리죠. 아픈 손가락으로 남을 뻔한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부모가 되었다. 할머니 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사고 나고 한 1, 2년은 항상 불안한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할 것 같다는 느낌. 앞으로도 또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르지만 또 그때그때 잘 이겨낼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믿음 있어요. 얼마 후 열릴 국제대회를 앞두고 또 합숙 훈련이 시작됐다. 최근 유산소 운동으로 러닝을 시작한 박찬종 선수. 1년 넘게 넘어지고 일어서며 지금처럼 뛸 수 있게 됐다. 전혀 안 했죠. 근데 다리를 잃고 나서 보니까 달린다는 게 굉장한 자유를 주는 행동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의족을 갖고 뛸 때는 거의 직선으로 뛰는 것밖에 못 하거든요. 사실 여기 코너도 저한테는 되게 돌기 힘든 좁은 코너고 그래도 달릴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 떨어져 또 몇 주간 합숙 훈련을 해야 한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선수촌 생활.
하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시간이 날 때마다 홈카메라로 보는 딸 민영이의 일상.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토요일 오전 훈련 끝나면 최대한 빨리 광주 가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고 일요일에 제일 늦은 시간에 돌아오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되게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애가 크면은 나를 찾지 않을 텐데 이 주어진 굉장히 적은 시간을 잃어간다는 게 되게 슬픈 것 같습니다.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시간. 총 9명의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팀이 모두 모였다.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가 된 느낌. 친해진 선수들 간의 시간이 정겹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대표 훈련. 국제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선수들이 한창 훈련 중이다.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는 장애 유형에 따라 매해 전국 선수권 대회, 전국 체전 등 다양한 대회를 치른다. 각 등급 1위 수상자 중 국제대회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전문체육위원회에서 논의해 선발한다. 매번 끝없는 경쟁을 넘어 언제나 스스로를 이겨야 하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을까?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고 또 해야 되는데 포기했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잠깐의 휴식 후 곧바로 이어진 도로주행 훈련. 선수의 장애와 기량, 기록에 따라 맞춤형 도로주행 연습이 시작됐다. 박찬종 선수의 훈련은 약 60km 도로주행. 8km 남짓한 코스를 8번 돌아야 하는 극한의 훈련이다. 태국 수완나폼 국제공항. 이곳에서 열릴 파라사이클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국가대표팀이 방콕에 도착했다. 인천에서 6시간 걸려 도착했지만 다시 이동해야 한다. 장애인 사이클 특성상 자전거도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고 부속품들도 만만치 않은 양이다. 사람 키에 육박하는 짐들 때문에 국제대회에서는 이동 자체가 고난이다. 공항에서 다시 4시간을 달려 태국 동북부의 도시 나콜라차시마에 도착했다. 무려 17시간 만에 도착한 숙소. 찬종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개인 촬영을 시작한다. 장애인 사이클 선수 이전에 유명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였던 그다. 제가 첫 번째 나갔던 월드컵 경기에서 여자 핸드사이클 이도현 선수가 금메달을 따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전까지 한국인이 사이클링 월드컵이라는 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를 상상도 못 해봤는데 파라사이클링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그 사실도 모르고 있을 만큼 무관심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조금 알리는 역할도 하고 또 제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야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좀 노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회 본 경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이틀 만에 열 적응과 연습 주행을 마쳐야 한다. 다음 날 참가팀들의 공식 훈련이 시작됐다. 자전거부터 조립하는 국가대표팀. 선수들 모두 각자의 자전거에 매달린다. 대한민국 장애인 사이클 메카닉 담당자는 한 명뿐. 무려 4시간 만에 선수 6명의 자전거 조립이 끝났다. 12월이지만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태국 나콜라 차시마. (51개국)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코랏 파라사이클 월드컵. 잘 타는 선수들을 보면서 또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장애를 가진 저마다의 선수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전거 대축제다. 장애인 사이클은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육상과 수영, 탁구 다음으로 메달 개수가 많은 종목이다. 장애인 사이클은 탈 것의 유형에 따라 총 4가지로 분류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박찬종 선수는 C3 등급. 단 하루밖에 없는 공식 훈련 시간. 트랙 노면과 굴곡을 확인하며 국가대표팀의 공식 훈련이 마무리됐다. 대회 1일차 아침. 오늘은 박찬종 선수의 1km 트랙 독주 경기가 있는 날. 오, 동영상 아니야. 경기 전 짧은 대기 시간. 딸 민영이에게 힘을 얻어본다. 아니야. 저번에도 대회 갔다 오니까 되게 신기한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쉽죠. 기록만으로 한 번의 메달이 결정되는 1km 트랙 독주 경기. 누구 한 명 가가지고 스타트 제가 빨리 하면 좀 알려줘. 박찬종 선수가 힘차게 출발했다. 왼쪽 무릎 관절이 없어 체중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스타트에서 불리한 박찬종 선수. 게다가 짧은 1km 코스. 있는 힘껏 가속을 걸어본다. 나 이제 올려야 돼. 여기. 돌아가면 낙지야. 다음 바퀴 올려야 돼. 드디어 마지막 한 바퀴. 두 다리를 가진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이라 부담이 크다. 박찬종 선수가 1분 22초 3위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코랏 사이클링 컵이 아시안 게임의 포인트가 들어가는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메달을 따고 우리나라의 아시안 게임 출전 티켓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국가대표 팀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시상식이 열렸다. Thank you so much. 동메달을 획득한 박찬종 선수. 아시아 대회에서 처음 목에 건 메달이기에 무엇보다 값지다. For presenting the medal to the medalists. Thank you very much. Ladies and gentlemen, we may now 대회 2일차. 오늘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정재섭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다. (20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팔을 쓰지 못하는 정재섭 선수. 아마추어 동호인 리그에서도 최정상의 기량을 보였던 그는 2년 전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데뷔했다. 이번 경기는 4km 개인 출발. 서로 반대편에서 출발해 333m 트랙을 달리며 추월을 시도하는 경쟁 경기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정재섭 선수. 이기고 있어. 두 바퀴를 남겨두고 정재섭 선수가 조금 뒤처진 상황. 힘껏 페달을 밟는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한치도 가늠할 수 없는 개인 추발 경기. 한 바퀴 반을 남긴 상황에서 거리를 좁혀가는 정재섭 선수. 올려! 늘 짜릿한 승부를 선사했던 그이기에 기대를 걸어본다. 드디어 마지막 한 바퀴. 정재섭 선수가 0.2초 차이로 중국 선수를 꺾고 1위에 올랐다. 그만이냐. 진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 장애가 솔직히 좀 감추고 그냥 일반 동호인으로서 그냥 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찬종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서 뭐 장애는 이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제 장애인 선수에 나오게 됐어요. 대회 3일차 날이 밝았다. 오늘은 박찬종 선수의 주 종목인 도로독주 경기가 있는 날. 이번 대회는 아시안 패러게임 출전 쿼터가 걸린 국제대회라 모두의 어깨가 무겁다. 팬덤만 세 바퀴고 나머지 다 두 바퀴야. 그래. 결승선을 2번, 여길 3번 와야 끝나는 거야. 이어줄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15.6km 도로독주 경기가 시작된다. Next rider, Nancy 3, number 47, Park Chan-jong, representing Korea. 5, 4, 3, 2, 1. 박찬종 선수가 힘차게 출발했다. 끝없는 길 위에서 바람과 맞서며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 기나긴 고독 속에서 또 한 번 스스로를 넘어서야만 한다. 선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시간 자체가 조금 두려웠어요. 내가 정말 100%를 끌어내야 한다. 이거 자체가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은 없고 준비해온 거 잘 쏟아내고 오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고통마저 잊고 달려나가는 박찬종 선수. 끝없는 고독을 넘어 결승선을 통과했다. Seconds. Third place, Patipat Him Pitak and Thanakom Jum Prabut, representing Thailand. 32 minutes. 다들 좋은 결과를 예상한 듯 밝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죄송해요. 곧바로 시상식이 이어졌다. And the gold medalist, Jung Jae-sub, representing Korea. Ladies and gentlemen, please. And the gold medalist, Park Chan-jong, representing Korea. 네, 찬종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Ladies and gentlemen. 또 한 번 울려 퍼지는 애국가. Congratulations once again to all medalists. In this occasion, the organizing committee would like to thank Mr. Lee Yong-ju, the representative from Korea delegation for 시상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한번 듣고 나니까 오늘도 나도 한번 애국가 틀어야겠다 하는 욕심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너무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사이클연맹에서 정한 랭킹 포인트는 대회 규모에 따라 다르며 부여되는 기준도 매번 달라진다. 국가 랭킹에 따라 해마다 종목별 출전권을 배정받는데 이번 대회로 많은 포인트를 획득해 총 5장의 아시안 패러게임 출전권을 얻었다. 귀국하자마자 박찬종 선수가 일산 킨텍스를 찾았다. 2025 경기 국제포럼 개막 축하 연사로 무대에 서게 된 것. 옛날에는 발표 불안이 있었어요. 첫 면접 갔을 때, 첫 그 회사 면접 갔을 때에도 땀 비 오듯이 흘리다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딱히 긴장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대표 사이클리스트로서 도전과 혁신의 상징이 되어온 전북장애인체육회 소속 박찬종 선수님의 축사입니다. 큰 시련 속에서도 자전거 위로 다시 올라 국가대표가 된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회복과 도전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인 제가 왜 이 자리에 초대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의족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인사들이 참여한 포럼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박찬종 선수.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찬종 선수님의 축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녁 박찬종 선수는 오랜 인연을 이어온 한 의족 회사의 행사에도 참석했다. 의족 회사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박찬종 선수. 사고 전 자전거 인플루언서였던 그는 이제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더 유명해졌다. 누구보다 튼튼한 다리로 자전거를 타는 박찬종입니다.
그간 여러 유명 브랜드의 광고도 찍고 다양한 후원을 받고 있는 박찬종 선수.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산업재해로 인한 절단장애인이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되게 못 걸으셨거든요. 근데 저나 저희 가족들 다 절단장애인은 원래 그렇게 걸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저를 보면 뭐 거의 주변 사람들이 의족이라는 게 티가 안 난다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데 그때는 잘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의족을 하고 잘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제가 더 많이 노출하고 목소리도 더 이끌어내서 절단장애인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훌륭하게 사회에 복귀해서 다시 사회 일원으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리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넘나들어 다시 봄이 되어서야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다. 공주가 카메라 앞에서 코를 파면 어떡해? 지나쳐버리기엔 아까운 이 봄. 딸 민영이와 아내 영지와 함께 가벼운 봄나들이에 나섰다. 하나, 둘, 셋. 시합이랑 훈련 때문에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이 조금 주어질 때마다 최대한 시간 내서 같이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저희 부모님이나 시어머니가 와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빠 있을 때보다 몸은 더 편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저희 제일 짱친이랑 한 달 동안 못 만나고 이제 시차도 안 맞으면 통화도 잘 못하니까 좀 그래서 슬픈 점이 있어요. 더할 나위 없는 시간. 하지만 훈련을 멈출 순 없다. 아시안 패러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이 곧 열리기 때문이다. 아빠 수영. 아저씨 수영. 따찌야. 오, 따찌야. 대회로 길게 집을 비울 때마다 딸과 서먹해지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지만 아빠라는 이름으로 달려야만 한다. 지난 4월 12일 익산에서 전국 장애인 사이클 도로독주 대회가 열렸다. 아시안 패러게임 국가대표 선발이 걸린 이번 대회는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 최근 여러 번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박찬종 선수도 다시 출발선에 섰다. 이제 그의 목표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자, 선수 올라갑니다. 선수 올라갑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단 3명뿐.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는 늘 말한다. 장애는 바람과 같다고. 맞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를 밀어주는 바람. 고통과 극복의 시간들이 그저 그치지 않는 바람이었음을 이제는 알고 있다. 박찬종 선수가 한때 자신의 목표였던 전 국가대표를 제치고 1분 10초의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등극했다. 전국대표 박찬종 축하드립니다. 당당하게 목에 건 금메달. 하지만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나중에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뭐 절단 환자로서의 길이든 뭐 장애인 운동선수로의 길이든 제가 걸어온 길보다 더 나은 현실이 펼쳐져 있고 그 현실을 만드는 데 제가 기여를 했다고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